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동안 펼쳐지고 있는 19대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짊어질 19대 대통령 선택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대선 후보들과 각 당에서도 마지막 힘까지 짜내는 선거운동이 치열합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임박한 19대 대선의 막판 민심을 분석해보고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전북 공약 그리고 선거 전략 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선 후보 TV토론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항술 자유한국당 전북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염경석 정의당 전북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네 당의 지역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 민심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는 중지됐죠. 그런데 최근 지지율 변화가 또 감지되고 있는데요. 역시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이후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이 각 당에 미치는 여파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른정당에서 며칠 전에 집단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근데 가지도 못했죠, 지금? 아마 중간에 지금 뜬 상태 같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못 받겠다. 그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오히려 탈당하겠다. 이렇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이 자유한국당에는 굉장히 역풍이 되고 있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봐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최소한도의 금도를 벗어난 그분들 때문에 이번 대선이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저희 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초지일관 저희는 일관되게 자강론을 얘기하고 이번 대선은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금 안철수 후보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이 정권 교체의 선거 구도가 송민순 그 회고록 관련해서 또 주적 논란 관련해서 이 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약간 변질되고 또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서 이 막말 거의 저질 수준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 지역 감정까지 결부되면서 조금 판 자체가 좀 흐려지고 조금 지지율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마지막에는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춘진 위원장님 요즘 선거운동 한참 바쁘신데요. 지역 민심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하는 그 민심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심의 변화, 흐름, 추이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2위, 3위 간에 실버 크로스라고 그러죠.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서울신문에서 5월 4일 날 발표한 보도에 하면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문재인 후보를 밀어줘서 우리 전북 몫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데이터라고 봅니다. 예, 김항술 위원장님 여론조사 결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바른정당 집단 탈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실망을 끼쳐드려 가지고 빚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그동안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오던 국정정당이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건 문제가 안 되겠고요. 이 복당이라든가 탈당이라거나 이런 아픔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현하는 데 있어서 국정 책임정당으로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심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당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에서 이미 떠나고 있어요. 그 예로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라거나 이런 분들이 정책을 올곧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개파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는 상당한 변화를 스스로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파 스스로 없이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침없는 말을 좀 쏟아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올곧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구태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바닥에 딱 붙어있는 정치 미래 안 됩니다. 제가 뭐 정의당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책정당으로서 정말 그 지역을 벗어나 버린 정당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이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새로움을 맛보고 있다. 역시 미래에 대한 것은 늘 새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경석 위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님도 정의당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칭찬이니까 일단 예. 감사드립니다. 예. 뭐 어쨌든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면모는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초기에 우리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3배, 4배 이상의 그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11.4%, 또 한 군데는 11.2%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역시 또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는, 이미 두 자릿수 진입을 했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추격하는 이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선 후보 전북 공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상호간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전북 도민, 시청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위원장님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전북 공약 설명을 좀 듣고 문 후보 공약 진단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전북을 전북으로 보겠다. 전북은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만들겠다. 바로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생명 농업 밸리로 만들겠다. 즉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김제 종자, 그다음에 첨단 농기계, 그리고 정읍의 미생물, 새만금의 첨단 농업, 또 아울러서 이제 혁신 도시를 3대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 즉 서울, 부산과 함께 이런 공약이죠. 또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완료하겠다. 즉 임기 내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새만금을 매립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제 항만, 또 비행장, 그리고 배후분류단지 이런 등등의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권의 이제 산림치유원을 국립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국립치유농업원을 만들겠다. 또 새천년 이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새천년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도 만들겠다. 또 군산의 그 선박 수주에 대해서 공공서방 발주 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수가 정상화를 이룩하겠다. 이런 공약 등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당초에는 당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논의하고 또 다른 당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그래서 예.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후보의 공약 모두 말씀하신 뒤에 한꺼번에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호 의원님께서 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 짧게 설명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라북도를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K글로벌 탄소밸리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이미 전라북도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8천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탄소 기업을 집적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탄소 산업은 신소재 산업으로서 적용 부분이 무궁무진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신산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1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자동차나 개인용 항공기 그리고 드론 이런 그 첨단 산업들이 많이 지금 기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어떤 R&D 투자 그 테스트베드를 새만금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전주 혁신도시의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이 이 전라북도에서 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항술 위원장님으로부터 좀 홍준표 후보 공약 듣도록. 이번에도 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면은 유치의 구정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가야 할 것인가가 거의 보이거든요. 예. 어떤 선거거나 이게 단골집이 돼버렸어요, 새만금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87년도 11월 달에 기공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어린아이예요. 언제 성장할 겁니까? 예. 이것은 문제점이 좀 발견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전북에 있기 때문에 어떤 쏠림 현상이 이게 국가 기능에 따르는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의 큰 틀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에 여러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안방정당 전혀 일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 파생돼 버린 거예요. 안방에서 옆방이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이래서 이런 어찌 보면은 대통령 공약으로 이런 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좀 해보자. 이래서 홍콩 같은 자유무역지구로 이래가지고 민자유치 활성화되는 홍콩으로 새로운 플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북을 얘기할 때 전북이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이 뭐 전남이냐 호남이냐 뭐 이렇게 어디로 쏠리냐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 타이틀을 못 거는데 그것은 지리산 덕유산의 동북권에 막혀 있는 산맥인 것 같아요. 이래서 국토 대연결을 하고 해가지고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예. 동서 고속화도로 예. 이로 하여금 지정학적인 그 거점마다 이윤이 증대되는 여기에 좀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염경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상정 후보. 예, 우리 심상정 후보 공약인데요. 주로는 이제 지역 공약하면은 개발 공약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심상정 후보는 개발 공약은 뭐 양이 많지 않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낙후된 소외된 전북의 그 역교부세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방 교부세를 지금 20%에서 40%까지 확장해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얘기되고 있는 새만금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써먹었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 집권 5년 동안에 방조제 33km 중에 100m 맞고 끝났어요. 지금 30년 지났지만 방조제 하나 막아놓고 내부 공사하고 있지만 언제 완공될지 이거는 100년이 가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토사도 없거니와 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전북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사업단지를 해수유통을 통해서 갯벌을 살리고 그 가능한 갯벌을 간척을 하되 나머지는 우리 조력 발전이나 풍력 아니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서 6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단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네 분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새만금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공약이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의 해수유통 공약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눈길을 끄는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시되요. 조금 필요할 경우 제가 안건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공약 관련해서 서로 상대 후보의 좋은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혹은 도지사 선거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새만금입니다. 예. 뭐 새만금 내부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어디에 뭐 삼성이 거기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새만금 장사를 많이 해 먹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도민들이 사실 많이 거기에 좀 서구는 투표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솔직해야 됩니다. 더 이상 환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전북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발전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해수유통을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봅니다. 지금 물이 썩고 있습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 수질 관리가 안 돼요. 4대강처럼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수유통 안 시키면. 지금도 해수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질 관리를 실패했으니 해수유통 시키고 갯벌을 살려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상정 후보는 그래서 민관 합동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방향을 결정을 하자는 그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보존해가지고 자연 환경이라지 이런 인바이러먼트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예.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가자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미 시위가 떠났는데 그걸 어떻게 안 쏘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시와호도 불가능한 다시 얘기고요. 재개발했잖아요. 네? 시와호도 살렸다고요. 시와호 살리는 시와호 거 방조제 하고요. 막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 잘 살고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다 시와호는 그 기능을 다 한 것이지 살렸다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 리턴 강에 대한 당초 리턴이 거기를 간척을 아니고요. 하려다가 시와호의 기능을 살린 겁니다. 그 호수 그건 물막이 공사 아닙니까? 여기는 개발을 해가지고 농업지역 농업지역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게. 당초는 그다음에 그렇게 산업지역으로 시작했는데, 가죠. 지금은 최첨단 산업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예. 김춘진 위원장님 말씀 좀. 네, 우선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우리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진데 물의 도시죠. 그것은 역시 환경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은 반드시 필수적이죠. 그런 문제는 차츰 보강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새만금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이제 바다를 메꿀 때는 이 농업용지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농업용지로 메꾸기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새만금에 비전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만들어서 바꿔달라 해서 뭐 28대 72로 이제 다시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농업용지에는 농지기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용지에는 농지기금이 투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자유치해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임기 동안에 이걸 매립을 하겠다. 이제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이것은 당연히 임기 내에 육지로 만들겠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농지기금을 활용해서 육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법 만들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으면은
이미 저는 매립이 상당 단계에 이르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역시 새만금은 속도전입니다. 지금 김항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전북 도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적인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면서 가능한 빨리 새만금을 매립을 해서 우리 명품 새만금으로 예,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공약입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네, 만일 새만금 사업을 지금 시작한다면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심상정 후보가 제기한 것 저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예. 지금 수십 년 가까이 이걸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전라북도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오로지 정부 예산 투입하면 다 새만금입니다. 이게 정말로 돈 먹는 하마처럼 돼 있어요. 반면에 지리산권이나 동북권 산악 쪽 이건 거의 예산 안 갑니다. 거의 SOC 사업 지금 새만금 이거에 투자되고 이게 마치 전라북도 전체 예산인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거 새만금 기본적으로 이걸 분리를 하든지 하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라북도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돈 들어간 게 다 전라북도 예산처럼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춘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좀 진행됐다고 한다면 최대한 환경을 살리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정말 신산업 국가 R&D 테스트베드로 좀 만들겠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고심 저는 그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좀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새만금 안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한 게 말씀만 어떨까요?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20년 동안 새만금 공약하고 20년 동안 집권했고요. 더불어민주당 10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방조제 하나 막아놓고 끝입니다. 앞으로 투자되는 돈이 22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천억 남짓의 돈을 가지고 하면 100년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조를 투여해도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 수질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건 토사입니다. 매립토가 있어야 되는데 매립티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산재를 분당 화력발전소에 석탄재를 갖다가 거기를 매립하면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전북에 대한 헛공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 공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 개발보다 좀 보존, 환경 문제를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세 후보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 그래서 공공매립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안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춘진 위원장님. 우선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이 공약집에 이제 군산 조선소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2월 14일 날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존치를 위해서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약집에 빠져 있는 것은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빠져 있는지 이 공약이 또 확실하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용호님 좀. 예, 공약집에는 빠져 있지만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군산에서 또 철수해서 노크를 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던 의원은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도 하고 현대 압박도 하고 이랬고요. 국민의당에서 어떻게든지 정몽준 전 의원이죠. 현대 회장, 압력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굳이 여기에 공약집을 넣지 않아도 군산의 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제시해 놓으신 그 공공발주, 공공선박발주 이 부분도 이미 사실 정부가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공선박발주라고 하는 게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미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좀 했던 노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약집에 없다고 해서 우리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새만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청와대, 물론 당선돼야 되겠죠. 청와대에다가 이런 전담부서를 두겠다. 네. 이 한마디로 저는 아주 상당히 파워풀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행 의지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북 발전에 힘이 있는 한마디다. 저는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안타깝게도 오늘 가동 중단 공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두 당이 열심히 하셨다고 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는 주민들이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가동 중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안이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현대중공업에 대해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실은 많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한다 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만 양산했습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지금 일자리를 다 빼앗기는 이런 형태로 와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에 취해야 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이 군산 경제뿐만 아니라 그 자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문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네 분, 네 당의 후보들 모두 사실 그 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기 정부 구성 방안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통합 정부를 내세우고 계시고 안철수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정부를 내세우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또 차기 정부 구성에 관해서 전북 인사에 대한 어떤 기용, 등용 계획 이런 부분들도 선거 종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위원장님. 역시 대통합 정부라는 것은 이 정당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에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누구를 지지했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합 정부는 대통령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국회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제1당인 11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석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나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합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개혁적인 또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고 고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그 공동정부 관련해서요. 네. 김종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당 밖에 계신 분이고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면서 이렇게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고민하는 것은 대선 이후를 고민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그 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좀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국민의당은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정당의 의석 분포를 보면 제일 많은 정당이 지금 119석이거든요. 근데 150석이 채 안 되고 국회 선진화법을 생각하면 180석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돼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번 그 새로운 정부는 개혁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있게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각 당 그 원내대표, 국회를 원내대표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 책임 총리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책임 총리를 정당 국회에서 사실상 추천하면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각제적 요소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총리가 그리고 책임을 갖고 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실은 정당도 책임을 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총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면 정말로 이 협치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운영도 또한 그 책임 총리가 어차피 헌법상에 보면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또 총리가 역시 정당 의견을 들어서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그리고 또 책임 총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제 정당이 협력해서 앞으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전제가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그리고 패권 세력은 안 되겠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동의하는 그러니까 패권은 더 이상 안 하겠다. 또 과거에 탄핵 반대하면서 부패 기득권 세력 이런 여기까지는 같이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동의한다면 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염경석 위원장님. 네, 저희 예, 요즘 문재인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의당이 러브콜을 좀 짝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공동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바른정당과 정의당 함께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또 대통합정부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계속 토론 때마다 정의당하고 잘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 공동정부에 대한 당론은 저는 정해진 게 없고요. 과거에 그 진보정당 할 때도 이거는 자리 싸움이 아니고 정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받겠다는 그런 대동의가 되면 함께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뭐 장관 맥석 이런 것 정도는 저희는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이 만들어준 대선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도 촛불 민심을 그대로 받아 안해야 되는데 대통합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폐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정부의 공동정부로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이건 정당 정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정당은 자기들이 소신껏 정책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책임 정치를 하는 이런 체제가 정당 정치의 기본 골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정치는 좋습니다만 자신들이 소신껏 집행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이게 대통령제의 우리 한국 정치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항술 위원장님께 좀 하나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방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책임 총리를 얘기하셨다 하고요. 문재인 후보는 호남 총리를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집권하면 충청 총리나 영남 총리를 등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서운한 얘기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부가 현재 그 다수당이 이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절대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상향이 같습니다. 정말 잠시 헤어져 있지만 우리 어디쯤 차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어느 빵집에서 만나자 하는 것처럼 그 통합정부, 그다음에 공동정부 거기에 이제 그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너울을 저희 당에 씌우고 있는데 저희 당이 지난번에 국민들로부터서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본질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탄받을 수 있는 현역이 이런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를 보여준 겁니다. 촛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걸 주도해 가야지. 이래서 아니 그러면 어떤 병이 들었다 싶다. 치료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몸소 우리가 아파하고 또 탈당도 하고 국민 앞에 다 보였지 않습니까? 이래서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개혁 그 자체라고. 그래서 정당이 이기주의라거나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거나 그 지역에 가서 약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 별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본 정당과 경험이 있는 정당. 국민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저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뭐 이렇게 막 불쑥불쑥 다른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거침없는 언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그 위기 극복에 경험이 있는 정당, 수권 정당, 그리고 책임 정당에게 국민은 맡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이 초헌법적인 국정을 농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중병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모체가 전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는 이런 준엄한 명령이지 그걸 아까 뭐 대증요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그걸 회복하게 한다? 이러면은 때가 늦습니다. 바로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요법을 하라. 이런 준엄한 국민 촉구이죠. 저기 의원님, 그런데 그러한 선택권을 이번에 그 5월 9일 날 국민들이 설탕하고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에 대한 그 어떤 환부를 도려내고 저희가 좀 미래를 나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환부 도려내는 데는 동의하시니까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까 대증요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건 취소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정권들이 자기 사람 쓰기, 자기 지역 사람 쓰기 이런 인재 등용에 있어서 편중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을 국가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 지역, 자기들 지역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행태를 하면서 호남과 영남 간의 적대적 관계를 지금 형성해 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극복하는 인사정책이 돼야 되고 자원 분배가 돼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주의에 머무를 것이고 국민이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부에서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대탕평책을 쓰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가려내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관계로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하신 말씀이나 꼭 추가로 해야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경석 위원장님부터 말씀 듣도록.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0년부터 저희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드디어 진보정당들이 다시 한번 심상정 후보를 통해서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적폐 세력인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훌륭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심상정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항술 위원장님. 네.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의 무엇인가를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참 모양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과 함께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화를 이루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왔던 수권정당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심을 모아서 정직한 정치 시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북의 사위,
이번 19대 대통령 후보 중에 전북과 직접 인연이 있는 홍준표 후보와 함께 밝은 내일 그리고 전북의 100년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네, 김춘진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시 국정농단 세력과 그 연대 세력 그리고 촛불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후보입니다. 바로 문재인 후보는 가슴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차별이 없고 특히 지역 간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온 분입니다. 바로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후보, 촛불 정신을 실현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후보, 문재인 후보입니다. 반드시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고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당선시켰으니까 이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 우리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저 김춘진이 당연히 앞장서서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가장 먼저 촛불을 들었고 가장 먼저 퇴진을 외쳤고 또 서명 운동에 돌입한 분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편가름하고 서로 자기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자 폭탄이나 날리고 협박과 테러를 하는 그런 패권적 행태를 보이는 후보, 또 선거 때문에 내려와서 호남에 표달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고 하는 후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을 통합시키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믿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사토론 오늘은 임박한 19대 대선의 판세와 또 각 당의 주요 전북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각 당의 공약과 전략 그리고 선거 판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자주 가졌었는데요. 후보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전북을 새로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여러분의 손에 달린 만큼 후보들을 면면 잘 살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